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양계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코스피 흐름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는 흐름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코스닥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코스피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코스피에다 조금 코스닥에 좀 집중했던 건데 오늘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봉을 봤을 때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모든 추세대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걸 맨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보조지표로서 사용하는 게 이동평균선대의 저항대와 이동평균선대의 지지라인 이런 걸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 단기적인 추세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뚫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강력한 신호탄으로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대파동 신호탄 이제 아마 이 대상승 시장을 좀 아마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 단기적인 추세는 돌파했지만 아마도 2150포인트 돌파가 제일 중요하다. 대파동의 시작이라고 해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가는 여기서 속임수 파동으로서 상승 파동 주고 이대로 찍어 누른다라고 하면 다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저기 밑으로 번지 점프대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 다이 하는 거니까 빠지는 거니까 꼭 지금은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승 추세 신호탄은 던져졌지만 이 추세 신호탄이 지속될 것인가 꾸준하게 흘러갈 것인가 차라리 2150포인트대를 돌파함과 함께 안착한 흐름을 지켜보고 강력하게 매수하시라 강력하게 포트를 비중 확대하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계배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도 1%대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의미 있는 시장이라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내외전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대세적인 상승이다, 대세양이다라고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간의 이런 교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국 수출입 지표에 대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괜찮다. 경기 부양하겠다. 돈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수 매력도를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 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이 조금 더 강했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 요인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작정 올라갔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장 정도에서 700포인트 정도의 매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만 진행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동방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1.45% 그리고 장중엔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랬는데 최근 보니까 또 최근 시세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좀 잘 올라가고 있나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짜리를 딱 차트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그 특징주 들고 온 동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이 히든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번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오늘 장중에 이 9% 정도의 뭐 큰 수익은 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동방이나 종목을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 주식에는요 격언이 이제 명언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골이 깊어야지만 산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 같은 경우도 과거 남북경협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하방으로 내리친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한 50% 내지 점 밑에까지 하면 60%까지 빠지는 과대 낙폭주 흐름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상방으로 돌리면서 뭐합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지금 자리대에서 저항이 들어온 거는 오늘장에 꼬리를 한 건 너무나 좋은 흐름입니다. 왜? 자, 주가가 과거에 한번 상방으로 올려주다가 한번 이제 하방으로 빼주면서 이 구간이죠. 1750에서 2000 구간에서 아마 개인들의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주니까 밑으로 한번 더 빼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방으로 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과거 이제 개인들이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자리,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딱 모아놨던 자리가 1750에서 2000이겠죠. 현재 그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정확하게 윗꼬리를 계속 단다는 거는 현재 개인들이 샀던, 현재 개인들이 물려 있었던 현재 자리대에서 물량을 소화시키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대부분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탈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점에 있는 1600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첫 장대 양봉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과 함께 2000원대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 가져가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북개업주를 내가 아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방이란 종목 이미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다시 한번 꼭 유의 깊게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러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러셀 오늘 9.59% 장중에 더 많이 갔고요. 러셀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란불 켠 날이 많았는데 최근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하루, 이틀, 설, 4, 5, 6일째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거든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러셀 같은 경우는 오늘 SK 하이닉스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수혜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러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를 중고 제품을 다시 한번 새 제품을 만들어서 재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러셀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뭐 SK 하이닉스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수급이 쏠린 것 같고요. 일단 러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제가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역배열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부터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맞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제 고가부터 시작해서 고점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 반등폭은 거의 절반 이상 반등폭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 30%, 40% 정도인데 반등폭이 나오는 것도 조정폭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재료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리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내일장 시가 내일장 뭐 2,000원 이상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을 해주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홀딩을 굳이 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역시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성문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정말 무서우신 분들 같아요. 무서우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성문전자 종목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모두 다 알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알다시피 성문전자 과거에 이제 정책적인 테마주였죠. 인물과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그 뭡니까 1,800원, 1,1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쏘아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장이 이제 주가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불출마였죠. 불출마되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 모멘텀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확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당시에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참 이게 독했던 게 정확하게 3시 30분에 장 마감하고 뉴스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려있었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전에 매수한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주체가 있다고 하면 탈출을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그 탈출을 위해서 지금 밑에서 꾸준하게 저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나면서 행보를 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넥소와 함께 엮어버렸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 넥소 수소차와 함께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탈출 시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12,000원, 14,000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평단을 여기까지 낮췄다라고 하면 8,000원 이 정도까지 낮췄다 보고 있기 때문에 탈출 시도가 나올 시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1위다.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뭐 납품 1위? 아니면 뭐 계열사? 어떤 걸까요? 납품 쪽도 있고 일단 같이 일하는 회사 중에 일단은 그 공급률이 조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연결을 하는 회사라면은 일단은 뭐 공급 수요가 당연히 확정돼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고 실적 부담감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당연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도 강한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좀 포괄적인 힌트인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내의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이 괜찮네요.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참 안 좋다. 미국 반도체도 안 좋으니까 또 우리나라 경기도 또 안 좋고 막 이랬는데 요즘 반도체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이 종목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4차 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오늘 또 청와대 쪽에서 또 기업 총수들 몇 기업들을 또 모아서 앞으로 또 일자리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일자리 고용 확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4차 산업 투자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삼성전자 또 이 부회장이 또 이야기를 했었던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4차 산업 테마주들이 올 한 해 상반기 정도의 순환매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반기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낙폭 과대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반영이 이제는 제대로 진행이 돼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점유율 1위니까 삼성전자가 또 잘 나가면 함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군요.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강태호 전문 계속 옆에서 고개를 계속 이렇게 반도체 나오니까 막 계속 흔들셨거든요. 아실 것 같아요? 원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척하는 겁니다. 다른 척하는 거고. 저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이 주식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네.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종목적으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저는 절대로 제가 매수하지 않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되는 이런 이슈 수혜발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딱 생각난 게 뭐가 있냐면은 혹시 앵커님 드라마 보시고 좋아하세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초록뱀에서 그거였나 이게 아람브라 공주의 추억이라고 있어요. 이제 현빈 뭐 배우님 나오는. 이제 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날 못 믿어도 난 한 사람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 삼성전자도 이 VR 시장에 뛰어든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V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서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뭐 양기비님께서 좋아할 만한 종목 아닌 것 같고 철저히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이에요. 어차피 사심이니까 네네.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이고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과거 이제 삼성전자 VR 헤드셋 관련되어 있는 부품 납품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VR 시장에서 같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코넥 앞으로 이제 그 VR 시장이라든지 AR 시장,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 성장을 할 것이고 4차 산업도 성장하면서 이런 시장 분명히 꾸준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에스코넥도 당연하게 수혜를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으로 추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간의 사랑을 이제 듬뿍듬뿍 받기 시작한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수급들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좋은 종목, 뭐 오늘 들어와서 무조건 좋은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뜨끔하신 분들 많죠. 일단은 이제부터 시장의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항상 시장에서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일로 시장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길게 시장을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투자를 하고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5G 등등 많은 사업군들을 확대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협력사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하지만 따로 똑같이 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같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증시를 가장 강하게 끌어올려줘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가야 그래야 밑에 하청 업체들도 잘 가고 수요 공급들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군들을 보실 때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히든 종목은요 단기 공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강태우 전문가님, 저는 스카이캐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생, 에스코텍 수급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수급 확인했습니다. 제가 받아드리고 싶은데 네. 죄송해요. 제가 공부하는 드라마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못 봐서 못 봐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다들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에스코넥 수급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못 받으니까 참 민망하네요.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건 절대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고요.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가끔 들어오고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 매수세가 강하다라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양기비님께서 얘기하면서 들은 건데 아마 양기비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좋아할 만한 종목이 철저하게 양기비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크게 시세를 많이 노리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탄탄한 종목 AP 시스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이 현재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완전 바닥인 상태에서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기관들이 완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12월 달부터 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사고 있고 투신 사고 있고 이 정도면은 아마 양기빈님께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닌가 예상하면서 AP 시스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왔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세일전자, 동진 세미캠, 그리고 넥스트칩, YIK, TCK까지요. 그리고 아남전자도 보이고요.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띄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정말요? 아직은 없는 걸로.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좀 제가 좀 제시한 힌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